납세 의무의 소멸 역시 또 안 지웠구만. 이건 우리가 통한다는 뜻이야, 이제 이게 역시.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충당해도 소멸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청산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매각대금으로 모았다는 소리야. 체납된 조세를 깐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권리의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권리의 분석이 우선순위야. 무슨 순위? 그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선순위는 조세는 공익채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뭐 하더라고? 우선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하고 공과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세금이 공과금을 우선할 수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징수금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징수금. 그러면 징수금은 무슨 금에? 공과금에 우선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징수금이 뭐냐 하면은 체납처분비, 다음에 국세지방세, 다음에 가상금 이렇게 순서로 징수해. 그러니까 징수금의 순서는 체납처분비 1순위, 국세지방세가 2순위, 다음에 가상금이 3순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한번 봐봐. 발생 순서로 보면, 자, 발생 순서로 보게 된다면 뭐가 먼저가 나타나냐 하면은 먼저 취득세가 먼저 나타나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국세지방세가 먼저 나타나. 발생 순서는. 그래서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뭐가 따라다녀? 가산세가 따라다녀. 그런데도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따라다니고 집으로 돈 내라 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면 가상금이 붙어. 맞아? 그러고도 안 내면 압류 들어와 가지고 체납처분비가 든다고. 이렇게 순서, 발생 순서는 이래. 근데 가산세는 어디로 갔냐 하면 본세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있다는 소리야? 국세지방세 속에 들어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제일 나중에 발생하니까 이건 압류 들어가고 매각 처분할 때에 든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1순위가 된다고. 순서로는 제일 나중에 발생했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식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보자 이 말이야. 자,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으면 국세가 먼저 우선할까 지방세가 우선할까? 어? 아는 대로 말해. 뭘 틀릴 거니까. 국세가 누가 중개사법이 그렇게 가르치디? 그냥 찍었어. 잘했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우선순위는 동순위야. 무슨 순위라고? 동순위라고. 동순위야. 동순위라는 소리는 뭐 한다는 소리야? 비례합니다 이런 뜻이야. 어? 국세든 지방세든 한다 이거야.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갑의 재산이 300만 원 있어. 300만 원. 이제 다 정리하고 재산 남는 거에 얼마 있다고? 300만 원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A는 2005년도에 1000만 원 빌려줘서, 다음에 B는 2010년에 1000만 원 빌려줘서, C는 2017년에 1000만 원 빌려줬다 이 말이야. 채권자가 몇 명이 있어? 3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갚을 사람은 재산이 얼마밖에 없어? 300만 원밖에 없다 이거야. 그럼 이 300만 원은 누구 거야? A 거야, B 거야, C 거야? A 거다. C가 뭐라 그런지 알아? 이 300만 원은 내 거야. 내가 빌려준 마지막 돈 1000만 원 빌려줘가지고 700 쓰고 남는 거 300에다가 우길 건데 그러면 그래도 A 거야? 이런 것은 채권은 동순이라니까. 동순이. 무슨 순위? 당연히 동순이야. 그러니까 300만 원 남으면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3천만 원 분의 1000만 원.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면 A 100, B 100, C 100이야.
그러니까 야급 빠진 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러 왔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를 해버렸냐면 가갖고 압류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300만 원은 누구 거야? 몽땅 시 거가 돼. 그러니까 A가 있다가는 뭐 해놨다고? 담보 근저당 설정을 해놔버렸어. 그러면 요 300은 누구 거야? 근데 1300이 있어. 그럼 1300이. 1300이 있다면 은행에 저당 잡혀놓은 거 1000만 원 있다 이 소리야. 그러면 1000만 원 은행이 가져가지. 근데 나머지는 압류 들어온 거 없이 둘 다 그냥 내버려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300 가지고 둘이 나눠 가지고 가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뭐가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소리야. 담보가 압류보다 뭐 하더라고? 우선하더라. 이거 세금과 세금 간에도 압류된 세금이 있고 담보된 세금이 있다면 담보된 세금이 압류된 세금보다 뭐 하더라고? 우선하더라. 이런 말이야. 내 말 이해 가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렇게 정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회사가 체납이 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돼본다고? 파산해서 청산해 버렸어. 그러면 청산이 된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파산 비용이 들겠지. 그래서 법원에서 든 비용이 법원에서 든 직접 경비가 영순이야. 무슨 순이라고? 영순이. 그 다음에 체납처분비가 1순이라고. 다음에 소액보증금. 다음에 임금채권. 몇 개월치? 3개월치. 퇴직금 몇 년치? 3년치. 이런 것은 최우선 변제라래.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지.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가 후순위를 앞선다는 소리고, 최자가 붙어불면 후순위지만 선순위를 앞서더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채권하고 물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물권이 이겨.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남자가 이겨. 그런데 요사이 가끔 보다 보면 매맞은 남자도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억센 여자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 억센 여자가 바로 누구냐고? 소액보증금, 임금채권들이 억센 여자들이야. 그냥 남자를 패버려. 이런 것들이 뭐 하더라고? 최우선 변제하더라 이 소리야. 무엇보다도 우선해. 조세보다도. 맞아? 그러면 조세와 채권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한다 그래서 공익채권이 우선한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채권에 뭐가 들어있다면, 피담보가 들어있다면, 담보채권이라도 만약에 조세가 우선한다 그러면 등기법이 개판이 돼버려. 오케이? 이렇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그 정한 기준점을 법에서 정해놨다 해서 법정기일이라래. 뭐라고 한다고? 법정기일. 그래서 법으로 정한 기일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조세에는 법정기일이 있어. 그러면 조세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신고납부가 있고 신고납세가 있고 부가가세가 있다 그랬잖아. 안 그랬어? 아까 제일 초에 배운 거요. 그러면 신고납세에 대해서는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야. 오케이? 그러면 부가가세에서는 고지서가 발송일이야. 아주 이거 더럽게 어려워. 고지서가 도달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고? 발송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라. 가세권자하고 납세자 사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지.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효력이 도달주의야. 고지서가 뭐 해야 돼? 도달해야 돼. 지금 우리 이것 배우는 거 아니야. 여기 배우는 거 아니라고. 가세권자와
피담보 채권자 간에 배우는 거야. 피담보 누구라고? 그래, 채권자야. 그러면 가세권자도 받을 사람이고 피담보 채권도 받을 사람이잖아. 그걸 가지고 법정기일을 따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정기일을 따졌을 때에는 서로 받을 놈이니까 이거 도달할 때까지 가면 뒤로 가볼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요렇게 따질 때에는 발신주의야. 무슨 말인지 얘가? 요렇게 따질 때에는 도달주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끼리 앞다리를 배우고 있는지 뒷다리를 배우고 있는지 모르고 무조건 우리는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무슨 건 정하고 있는 거야? 우선권. 우선권은 받을 놈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걸 할 때에 도달일이 아니라 무슨 일로 간다는 거, 발송일로 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정기일을 정해놨으면 이 법정기일 이전에 냐 이후냐가 셈에 나오는데 이후는 안 나와. 봐봐. 이후는 법정기일 이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된 거 뭐 하려고 시험에 내겠어. 항상 굴안에도 조세가 우선하는데 시험에 나올 것은 법정기일 이전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 이 소리야. 맞아? 그래서 항상 이전만 나와. 그럼 이전이 나오면 뭐가 우선한다는 거야? 설정이 세금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야. 아 그래 안 그래? 원래는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에는 무슨 기준을 잡으라 그래서 법정기일. 그래서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뭐 한다고? 우선하는 거 당연한 거지.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야 이놈아, 야 2분도 안 지났다. 30초밖에 안 지났다. 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징수금이라고 그러더만. 왜 여기에서는 세금이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여기는 세금이 맞아. 그러니까 뭐다고 뭐는 국세지방세, 가상금은 뭐가 앞서? 설정이 앞서는 거야. 그렇지만 체납처분비를 앞설 수가 없다는 소리야. 아따 무슨 말인지 얘가? 체납처분비는 여기 1순위라니까.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문제가 이렇게 시험에 나와버리면 완전 우리는 그냥 100% 틀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나오냐?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설정이 징수금을 우선한다 이렇게 나오면 X야. 이 징수금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는 소리야? 체납처분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야. 똑같은 말인 것처럼 하지만 엄청 어려운 거요. 그러니까 뭐를 앞선다는 거야? 세금을 앞서더라 이런 뜻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세가 있어. 무슨 세? 당해세라는 말은 조세 중에서 그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이 당해세는 민법이고 중개사법 교수는 당해세를 막 애우랄해. 근데 우리 세법은 이미 애워졌어. 당해세가. 언제 애웠냐 하면 넘버 원으로 애웠어. 뭐를 애웠냐 하면 우리는 부가가세를 애웠어 안 애웠어? 애웠다니까. 부가가세를 안 애우면 여기까지 지금 진도가 뭐다? 아까 누가 계산하냐 할 때에 납세자가 계산하면 신고납세고 정부가 계산한 게 부가가세라 그랬잖아. 그래, 그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당해세야. 오케이? 그럼 아까 뭐라고 외웠어? 재산세. 다음에 뭐라고 외웠어? 종부세. 뭐라고 외웠어? 상속세, 증여세가 신고는 하지만 정부가 결정한다 그랬잖아. 이거의 대표적인 당해세라고. 그런데 그 밑으로 배웠잖아. 뭣도 있어? 도시지역분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었잖아.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밑에 뭣도 따라다녔어? 농특세. 따로 애우려고 그러는데 막 하나만 제대로 애워놔도
이런 것들을 무슨 세라고 하더라고? 당해세. 이런 것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우선 징수해. 하지만 소액보증금이나 임금채권을 우선할 수는 없다 이 말은 게 요거는 몇 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좋아.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한 문제 나와. 민법에서는 대항력 갖추는 거 한 문제 나오고, 맞아? 중개사법에서는 두 문제 나온다 이 말이야. 두 문제 나올 때 소액보증금은 얼마까지인가 이런 것까지 금액까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대한 것도 정리하셔야 되고,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여기까지 가면은 닫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담보가 압류보다는 뭐한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됐을 때는 설정이 우선한다. 하지만 당해조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하더라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 그럼 우리 프린트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봐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설명 칠판에다 그려놓은 거에 가득 그려놓은 거에 충당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야. 맞아? 그래서 충당에 대한 징수 순서야. 이게 징수 순서라 해도 맞고 징수금의 순서라 해도 맞아. 그러면 징수 순서는 1쪽 제일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이야. 오케이? 이때 압류보다 바로 밑에 담보가 뭐한다? 우선한다. 그러면 당해세라는 말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지. 그럼 법정기일은 신고납세는 신고일이고 부가가세는 납세 고지서 도달일이야 발송일이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것만 안 나왔어. 다른 건 다 나왔어. 이해가요? 그럼 우측에 절차 써놨잖아. 강제징수금 1순위 체납, 0순위 체납처분비 1순위 소액보증금이 최우선 변제잖아. 그리고 조세하고 피담보채권은 뭘로 가지고 따진다고? 법정기일 가지고. 하지만 당해세를 옆에다 써놨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이 칠판 글씨를 봐야지 이걸 읽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그려준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번 그려준다. 10번.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번 그려줘. 그래서 작년에 이거 시험에 나와버렸다니까. 이렇게가. 무슨 말인지 가? 그러면 올해만 설명해주고 작년에 내가 설명 안 해줬겠지? 했어. 그래. 뭐 입증을 하는구만.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이 말이야. 부가권의 제척기간은 아까 했지. 그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야. 소멸시효는 5년이야. 그러니까 공법교수나 세법교수가 물어보면 소멸시효 물어보면 무조건 5년 대답하시면 돼. 원칙이 5년이야. 민법에서 물어보면 원인에 따라서 다 달라져.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술을 애상으로 먹었다든가 밥을 애상으로 먹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몇 년일까?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밥 먹고 애상으로 먹고 몇 년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소멸시효에 안 나타나면 돼. 1년 후에 나타나면 되는 거야. 나 잡아봐라 하고. 그리고 돈 달라고 그러면은 소멸시효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은 뭐가 있어? 주막 사장님이 뭘 해놔버렸다고? 설정을 해놓으면은 10년간 가. 무슨 말인지 가? 그러면 소멸시효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국세 안에서 5억 이상이면 10년이라는 것이 있어. 지방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5년이야. 이것도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지방세가 5억 이상이면 10년이다 이렇게 줄 수 있어. 국세만 10년짜리가 있고 지방세는 10년짜리가 없다.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뭐가 있다? 정지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봐. 제척기간은 지나간 과거를 뒷조사하는 거야. 과거. 소멸시효는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형성권을 말하는 거고 소멸시효는 청구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봐. 애비 기본은 잡아놔야 돼.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얼마나 시집 오고 싶으면 처녀 시절 때에 어려서부터 앨범을 가지고 시집을 왔는데 그냥 앨범 가지고 시집 왔으면 앨범을 잘 정리해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동해안 놀러 가고 서해안 놀러 가고 자 어디야 모곡에 양평에 청평에 놀러 가고 그런 데에 그 시절에는 그런 데 가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못 갔거든. 그런데 거기 가갖고 텐트 치고 놀다가 있는데 거기에 사진 찍어 놓은 거에 뭐가 있냐면 하나씩이 빠져 있어. 아니 빼려면 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해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볼 때 이거는 남자 사진인 것 같는데 누구 거냐 하고 물어보면 자기 친구인데 자기가 사진 없다고. 친구끼리는 사진 뺄 때에 숫자 맞춰서 빼지. 그러니까 남의 앨범을 위해서 예빼가지고 가. 그래서 끝내 지금까지도 안 발표. 그러니까 그것은 뒷조사는 중단과 정지가 없다 이 소리야. 아따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남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 그걸로 가지고 의문이면 끝이야. 근데 여자는 안 그래. 한 번 신혼 때 한 번 술 먹고 늦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결혼 기념일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건 평생 40년간 가. 불리하면 꺼내놓고 우려먹고. 이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르고 남자가 하는 것은 항상 나쁘다고 그러고 그래. 그런데 제발 부탁해.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지. 과거인데 어떻게 중단과 정지가 있어? 현재 진행형이었을 때의 청구권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을 수 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런 건 어디 가서 배우든가 말든가 민법 시간에 가서 배우든가 말든가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요렇게 해서 앞장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앞장은 최대로 시험에 많이 나올 때가 8문제까지야. 그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장 싹 넘겨봐. 야, 네 언제 다 이거 하려고 6장을 언제 다 2주 동안 한다 그랬는데 언제 나가냐 이 말이지. 충분히 다 나가. 걱정하지 마. 자, 한번 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요거는 이렇게 요약만 해갖고 3장으로 줬잖아. 똑같은 프린트인데 특강은 28장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에 그 사이에 쓸 필요 없이 다 표시를 해놨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요약서는 뭐냐면 책 위주로 나가는 차례차례로 써놓은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 나도 지금. 특강을 들으라는 소리야 듣지 말라는 소리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5월 6월이 우리 세법에 가르친 사람이 세법을 5월 6월에 다 마무리를 짓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3장짜리 한번 해주고 요약집으로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24장짜리로 한번 정리해주면은 까짓 거 끝나겠지. 이걸 안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수업 들을 때에 멍 때려버려. 그럼 이제 멍 때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야. 그냥 그간에도 내가 얼굴 못생기고 배 많이 났는데 더 시커멓게 배우고 그다음에 배는 더 많이 나게 보이고 조그마한 서운한 소리 하면은 저놈의 새끼 또 하네. 이런 말이나 할 거고. 그걸 안 하고 알아들으면은 나를 누구로 그런 거야. 뭐 비 닮았네 뭐 이런다던가.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큰 소리로 웃어보냐. 이거 전국 방송하고 있는데 참 진짜. 알았어. 계속 그래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왔냐 하면은 가세 대상으로 왔다 이 소리야. 그러면 이제 가세 대상. 다음에 무슨 의무자? 납세 의무자. 맞아? 다음에 2페이지에까지는 가세 표준이 써져 있고 3페이지는 세율 써져 있어. 맞아? 그래서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인 것은 1페이지에다 써놓고 지금 공부 미리 다 정리해가지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세 대상 납세 의무자 가세표준 세율 정리하는데 세목별로 정리한다니까 취득세, 다음에 무슨 세? 등록세, 다음에 재산세, 다음에 종부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보게 되면 자 취득세부터야. 그러면 취득세의 가세 대상은 그러니까 가세 대상을 설명하면 각 세목을 다 설명을 해놓으면 무조건 시험 보러 가면 세 문제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나 세법 가가지고 나 몇 문제 맞지? 아마 8개 맞을 거야. 이런 말하는 사람은 1개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몇 개 맞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가세 대상을 여기 이 칸을 딱 정리해가지고 5칸이 정리되면 무조건 시험 보러 가면 세 문제 맞는다니까. 납세 의무자가 옆으로 쫙 정리해갖고 딱 맞으면 2문제 맞는 거야. 하여튼 무슨 말인지 얘가 가세 표준 정리가 딱 되면 때려잡아 주게도 5문제는 맞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러 와서 몇 개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간다는 거야. 어느 부분을 내가 모른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운에 맡기겠다. 뭘 운에 맡겨?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세법은 딱 공부를 덜 해도 어느 과목은 쎄 빠지게 해도 점수가 안 나와. 어느 과목은. 그런데 이 세법은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은 기본으로 12개는 맞아. 조금만 좀 더 관심을 한 번만 더 교수님 커피 한 잔만 빼다 주면 14개 맞아. 음료수 한 번 사다 주면 16개 맞고. 그러면 이제 가세 대상이야. 그러면 취득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취득세의 가세 대상은 부동산 등이야. 무슨 등? 그래, 부동산 등의 사실상 취득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항상 우리 법률에서 이놈의 등이 무섭지? 등이.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에도 취득세 가세 대상은 부동산 등이야. 등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부동산이 더 많아? 등이 더 많아? 그래, 등이 X파일에 팍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싸울 때에 뭐 아팠을 경우 등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걸로 하냐. 법 만든 놈들이 법 사정을 모르는 게 자기 입맛에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무식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일부러. 아니까. 모르면 무식한 짓거리를 할까 안 할까? 못하지. 막 엉뚱한 거 아는 것도 해불지. 그런데 아니까 무식한 짓거리를 골라서 한다니까. 그러면 부동산 등이야. 그러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 한번 봐보게 되면 토지, 건축물이야. 얘가. 그리고 나머지는 종류만 아시면 돼. 차기, 선항, 임목, 강호권, 오호권. 그 다음에 회원권 몇 개? 5개. 회원권도 5개 외우기가 힘드니까 골프 회원권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토지에서는 함정이 있다고. 토지라고 나오면 누구사 틀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지목으로 나와도 토지야. 대표적인 거 가수원도 토지의 이름이다. 하천도 토지다. 그러면 끝이야. 다음에 건축물이야. 그러면 우리는 건축물을 공부를 해야 돼. 예, 다른 법에서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여기는 지적법은 등기법 시간 지적법에서 토지의 지목을 가르쳐 주지만 건축물은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말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야. 무슨 법상의?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다 어느 교수가 다 가르쳐.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여러분들도 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에요. 거기까지만 해. 근데 우리 세법은 뭐가 하나 더 포함된다고? 시설물이 포함된다는 소리야. 시설물이.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독립된 시설물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다고? 부수시설물이 있어. 그러니까 부수시설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딸린 시설물 이렇게도 표현해. 그러니까 부착할 때 시설물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독립된 시설물은 부착해도 가세하고 독자적으로 있어도 가세해. 그런데 부수시설물은 뭐 할 때는 가세하고 부착될 때는 가세하고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가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수가 수영장, 골프 연습장, 철골 주차장 이 정도는 외웠다고. 다음에 부착될 때 가세되는 것이 보일러. 다음에 승강기가 대표 선수지. 이런 것들이 부착한다는 소리는 처음에 한 것은 신축이야. 어디에 다 들어가 버려. 신축에 다 들어가 본다니까. 그럼 이런 부수시설물이 가세될 때는 기존 건물에 부착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있는 보일러를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것도 가세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개수 그래. 뭐라고? 그러면 개수라는 말은 내 말 좀 잘 들어봐. 개수가 뭐냐면 올해 확실하게 개정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개수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거야. 무슨 수선? 대수선. 주요 구조부를 해체나 증설하는 것들을 대수선이라래. 다음에 부수시설물은 이미 설치된 것을 수선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부수시설물은 뭐야? 보일러지, 승강기잖아. 수선하거나 뭐 하게 되면, 설치하면 뭐 하더라고? 이 말을 줄여서 뭐라래? 개수 이렇게 말을 해. 오케이? 그러니까 올해 개정에서는 확실하게 정리해놨단 말이야. 건축물은 뭐라고 한다고? 대수선. 시설물은 수선하는 거고, 부수시설물은 수선하거나 뭐 하게 되면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하더라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따 설명해 줄게. 그러면 지금 해보러? 좋아. 그럼 지금 하자. 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시험 보러 가가지고 뭔만 찾으면 되냐면 개수란 말이 딱 나오면 두 글자만 찾으면 돼. 면적 증가와 면적 증가가 있냐 없냐 하고 공동주택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 두 개 찾아. 그러니까 개수가 딱 나오면 지문이 두 줄로 나오든 세 줄로 나오든 개수라는 말이 나오면 면적 증가가 있다 없다로 있단 말이야. 면적 증가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 다음에 공동주택인데 주택법으로 나올 때가 있고 건축법으로 나올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면적 증가가 없다 그러면 2%야 세율이. 있다 그러면 면적 증가가 있으면 중축이야. 2.8이야. 원시 취득으로 봐. 이거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도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기억해야 돼. 그러면 공동주택의 주택법으로 나오면 비과세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무슨 법으로 나오면? 건축법으로 나오면 뭐 한다고? 과세하더라 이런 뜻이야. 아까 나중에 하려고 그러다가 미리 했어. 그래서 뭐를 알아야 돼? 개수 때문에 뭐를 알아야 된다? 건축물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물에는
무슨 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고 시설물이 있다는 건 명심해.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야.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 뭐냐 그런다면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에 그렇지 관계없이 다음에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을 뭐라고 한다고? 취득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아까도 했지만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물건 받고 부동산 받고 대가 줬다면 갑은 취득이고 을은 양도지. 이 물권 행위를 말하지. 그러니까 계약은 민법 시간에 가서 배우든가 등기법 시간에 가서 등기 배우든가.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이 있으면 등기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세법은 뭐에 관계없다는 거야?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허가 무허가에 관계없다는 거야. 허가 무허가도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허가 받든 허가를 안 받든 건축물이면 가세 대상이야.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뭐 하게 되면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은 가세되는 거래가 있고 가세 안 되는 거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이면 가세한다. 아니야. 가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요. 그러면 가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상, 무상, 원시, 간주가 있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가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취득에 대해서 배제가 있고 비가세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배제를 제1번으로 배워왔다니까. 앞장에서 취득세의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이면 50만 원 이하이면 부과한다 안 한다? 얼마? 50만 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야. 다음에 원시 취득에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의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승계 취득부터 취득으로 보더라 이 말이야. 오케이? 다음에 계약 해제. 계약 해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해제는 민법은 계약해놓고는 보통 계약 해제가 나오지만 우리 세법은 계약해놓고 계약 해제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우리 세법은 잔금을 줘야지 취득한 날이야. 여기서부터가 계약 해제를 따져. 그러니까 계약 해제는 취득일부터 며칠? 60일. 계약 해제가 뭐 돼야 돼? 입증.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안 돼야 돼? 등기가 안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약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 세 글자를 찾아야 돼. 뭐라고?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등기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뭐 돼야 된다고? 입증. 그래야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 그럼 우리 프린트 한번 보자. 봤는가? 자, 가세 대상에 대해서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있잖아. 그래서 취득세가 조금 등록세 칸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을 취득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부동산 등에는 토지, 건축물, 차기선항, 임목, 강호권, 오호권, 해운권 몇 개? 5개. 그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건축물이라는 거. 명심. 건축물에는 뭐가 포함된다는 거 알아야 돼? 시설물. 맞아? 그러면 가세하는 건 옆에다 써놨잖아. 유상, 무상, 원시, 간주라고. 그러면 가세하지 않는 건 밑으로 봐. 배제가 있지. 그 다음에 비가세가 있지. 맞아? 그래서 배제는 동그라미 2번. 차기선항의 원시 취득. 됐어? 다음에 계약 해제는 등기하지 아니하고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입증 이래야 돼. 거기다가 면세점이라고 하나 써야 되는데 앞쪽에다 써놔서 안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 써놔야 돼. 무슨 점도? 면세점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배제사항에 들어가. 오케이? 다음에 비과세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등이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 기부 체납으로 취득한 것도 취득세가 비과세지. 임시용 건축물은 1년 이내가 비과세라 그랬잖아. 신탁법에 의한 신탁, 법률상 한매권 행사, 주택법에 따른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은 공동주택의 개수야.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쓸 칸이 없어서 안 썼어. 그리고 뭐라고 해놨어 위에다가 사쪽을 참조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사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맞아? 그러면 사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취득세의 취득식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식이 있고 세 번째에 취득세의 비과세가 있지. 여기를 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말을 할게. 요 사쪽에 있는 봐봐 예비. 요 사쪽에 있는 요거 요놈이 근혜 언니 정부 4년 동안에는 한 번도 사쪽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었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딱 들어오더만 여기에서 세 문제가 씩이 툭툭 여기서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8회 때는 취득시기하고 취득세 비과세가 주더만.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 세 문제까지 줬어. 그렇지만 작년에는 양도 및 취득시기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또 줘. 이놈의 비과세는 한 번 나오면 연장 5년간 나와. 그러니까 재미를 봤거든. 올해 또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야. 단순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면 취득세 비과세라 그랬지. 여기서 키워드는 예국정부야. 예국정부는 무슨 주의라고? 상호주의.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과세해 주면 우리도 그 나라 비과세.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다. 자, 2번 왜 취득했니? 그러니까 너한테 주려고. 네가 누구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목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래. 그래놓고 기부채납 해준다고 해놓고 매각해본다든가 또는 그 기부채납할 대상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과세. 최근 5년 동안 2번에 준 거예요. 자, 임시용 건축물이야. 이건 워낙에 우리 수업 시간에 마루가 닳도록 해서 무조건 임시용 건축물 쳐다만 보면 세 단어 찾으라 그랬어. 생각나? 그래서 1년 이내는 비과세, 1년 초과는 과세, 사치성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야. 맞아?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라고 이렇게 주면 글자가 5글자니까 사치성 재산으로 안 준다고. 그러면 뭘로 줄까?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별장 이러면 고급주택은 4글자, 고급오락장은 5글자가 눈에 선하게 보여. 그러니까 제일 시험에 많이 주는 것이 별장이야. 별장. 별장은 여러분들이 싹 지나가고 못 찾아. 글자가 2개니까 꼬리가 안 잡혀. 그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 별장이 있었네 이래. 다음 뭐에 의한 신탁이라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 신탁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명의신탁이야. 근데 무슨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 등기가 있으면 수탁자와 유탁자, 수탁자와 신수탁자 간에는 비과세야. 그런데 답 2개가 있어. 신탁 재산인데 새로운 유탁자가 나오면 과세야.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비조합원도 뭐 한다고? 과세하더라.
자, 한매권 행사도 답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상 한매권으로 나오면 비과세지만 한매 등기가 변경된 한매권 행사는 과세라고. 그래서 우리 과세할 때에 이렇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 취득도 되고 등기도 되는 것은 표준세율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취득은 안 되고 등기만 되는 것이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지. 그래서 4개 에우라를 썼잖아. 한매하는 거. 한매 등기가 변형된 한매하는 거. 맞아? 분할하는 거. 건축물의 이전, 상속 재산 중 1가구 1주택과 자격농지. 생각나? 그러면 취득세는 되고 등록세는 안 되는 거 2%를 중과기준세율이라 그랬잖아. 몇 개 에우라 그랬어? 4개. 그 4개가 뭐냐 하면은 시설물, 임시용 건축물, 간주취득, 정책상 묘지. 나 미쳤지? 한번 해본 거야. 다음 시간에 할 걸 미리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다음에 꼭 중요하니까 해줬어. 5번이. 다음에 6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야. 그러면 비과세야. 근데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뭐 한다고? 과세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주택법은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고, 건축법은 소수야. 공동주택이라 해봐야 다세대인데 8가구밖에 안 돼. 32명이 시청 앞에 와서 으쌰으쌰 하면은 물집 끌어본다 그래서. 근데 음마아파트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락아파트다. 그럼 만세대야. 그러면 4만 명이 가불어. 4만 명이 강화문 앞에 앉아갖고 시청 옆에까지 와갖고 나와라. 그러고 으쌰으쌰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어요. 비과세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건축법에서 32명이 오면 물집 끌어본다니까. 과세라고.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정리해봤어? 비과세까지 정리해봤지? 다시 앞으로 와야지. 자, 이제 봐. 그런데 한 번만 더 봐봐봐.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가? 과세되는 거는 유상, 무상, 원시, 간주가 있지? 이제 그거 설명할 거란 말이야. 자,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유상, 무상, 원시, 간주가 있어. 그러니까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있고, 그냥 툭 치고 넘어갈 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상에서는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연부취득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매매는 우리 시험에 나오면 답이다 아니다. 아니야. 은하계 민법 선생은 맨날 매매만 가지고 값을 그래가지고는 더럽게 비싸. 값이 더럽게 바빠. 어디든지 다 끼어. 그럼 이제 교환이야. 이것도 시험에 무려 5번이나 10년 전까지는 5번이나 줬어. 그런데 시침이 뚝 띄고 있어. 10년간. 그러니까 교환은 결론적으로 유상취득이야. 그럼 시험에는 뭐라고 주냐면 무상취득이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줘. 그럼 과세다 아니다. 과세고 유상이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취득이라고? 연부취득. 그러니까 국유지를 불화받았을 때는 일시불 아니면 연부취득이야. 그러니까 연부는 몇 년간 나누어서 준다 그래서 20년간. 그런데 칠판에다는 20년 아니니까 3년으로 예를 듣는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이런 국유지를 불화받았는데 3년간 나눠주기로 했대. 4억인데 3년간. 그러면 1년, 2년, 3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써보면 맞아. 그러니까 1억이니까 4억이잖아. 그러니까 매매했을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읽어. 그래서 4억 곱하기
4%는 1,600만 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리고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연부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냐 하고 물어본다면 연부금 주는 쪽쪽이 취득일이야.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야. 연부금 뭐라고? 그래, 지급일이 무슨 일로 본다고? 취득일로 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가세표준은 1억이야. 그 1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부금액이야. 오케이? 그럼 연부금액은 얼마냐면 1억이야 1억.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고. 그러면 앞에 준 1억은 뭐냐 하면 계약보증금이라니까. 무슨 보증금? 그래, 이 계약보증금은 뭐가 있냐 하면은 첫 해에는 연부금액에 포함한다니까. 그러니까 세 번 내는데 첫 해는 얼마에 대해서 내야 된다고? 2억. 그리고 나머지는 1억에 대해서 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보증금이 있으면 계약보증금은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갈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빌어. 계약상은 4월 10일 날 주기로 했고 1억씩 주기로 했어 매년. 그런데 올해는 돈이 없어갖고 사실상 8월 10일 날 줬고 1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5천만 원만 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취득일이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야? 사실상. 이걸 계약상으로 무려 답으로 3번이나 줬어. 그러니까 연부금 지급일 앞에 계약상으로 나오는지 사실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한 번만 나왔으면 말하는데 3번이야. 3번 나오면 10번 안 나오겠냐? 아, 그래 안 그래? 다음에 가세표준도 얼마로 해야 된다? 1억으로 해야 된다? 5천만 원으로 해야 된다? 5천만 원. 사실상 계약상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연부취득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연부취득은 딱 두 가지 알면 되는 거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가세표준은 연부금액인데 거기에 뭐가 포함된다? 계약금이 포함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하나만 응용해 볼게. 봐봐라. 자, 이번에는 이런 구기지를 80만 원에 80만 원에 연부취득해서 얼마? 80만 원. 그래서 몇 년간 나눠서 주기로 했다고? 3년간.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냐 하면은 20만 원씩이지.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80이 되지 않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취득세에서는 얼마 이하이면 50만 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해에 계약보증금 포함해봐야 4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아.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지 않아. 뻥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50만 원을 따질 때에는 취득가액의 총액으로 따진다는 거야. 무슨 금액으로 안 따진다는 거? 연부 금액으로 안 따지는 거야. 50만 원을 따졌을 때에는 연부 금액으로 따지는 거야 아니라 취득가액 총액으로 따진다는 것도 시험에서 2번이나 물어보고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봐보자고. 무상이야. 무상에는 뭐가 있다고? 증여하고 상속이야. 그러면 상속은 우리가 분할해가지고 재분할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요 증여 소리가 딱 나오면 봐봐라. 증여 소리가 딱 나오면 부담부 증여야. 무슨 증여라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은 취득세에서도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6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는 시험 보러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정리 안 하고 시험 보러 간다는 것은 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자, 채무인수액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채무인수액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뭘 찾으라고 하는 건 알아야 돼. 아이고 채무인수액 그거 진짜 되게 웃기네. 몰랐어? 부담부증이하다 그런다면 뭐 찾으라고? 그래, 채무인수액은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이고, 맞아?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본다고. 이해가? 그러면 채무인수액 이해지. 이해는 취득세에서는 증여취득이지. 맞아? 양도소득세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취득이야.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취득이나 양도는 뭘로 본다는 거야? 증여취득이야. 무슨 취득? 그래, 증여취득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양도에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취득은 뭘로 본다고?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무슨 성이 있다면? 객관성이 있다면 객관성이 있는 것이 뭐야? 교환한다든가 공매, 경매, 무슨 선고? 파산 선고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는 무슨 취득이고? 유상취득이고. 맞아? 양도소득세에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야. 명심해.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비 유상에서는 연부취득 하시면 유상을 다 알았다고 평가하면 돼. 그러면 무상에서는 증여에서는 뭐라고? 두 가지 거래. 부담부 증여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취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프린트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봐봐라. 프린트에 봐보게 되면은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잖아. 유상에는 매매, 교환, 연부라고 되어 있지. 무상에는 증여지 않아. 증여를 밑에다가 써놨는데 배우자는 증여고 예외가 있고 부담부 증여가 있잖아. 다 못 써놨지.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로 와봐. 양도소득세에 오면은 여기에 종부세지만 이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두 칸을 잡아먹었어.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여기에 보면 부담부 증여 있지. 5번에 두 번째 칸에 부담부 증여. 맞아?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서는 뭘 찾아라?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지. 채무인수액 이외에는 뭘로 본다고? 증여야. 그럼 취득세에서는 채무인수액은 유상취득이지. 맞아? 채무인수액 이외에는 증여취득이야. 다음 우측으로 봐. 5번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추정이지. 그렇지만 공매, 경매, 파산선고 입증이 되면 뭘로 본다? 양도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본다는 뜻은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이야. 취득의 반대가 양도가 아니라 유상취득의 반대가 양도야. 양도의 반대가 취득이 아니라 양도의 반대말은 우리 세법에서는 유상취득이라고. 내 말 이해가지? 다음에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신축과 증축이야. 그러면 이제 뭐는 꼭 알아야 돼? 간주취득. 그러니까 취득에서 가세되는 것은 연부, 증여. 다시 할게.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계약보증금 포함한다 하는 거, 여기는 부담부 증여하고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에 거래하는 것 정리하시면 되고,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이제 뭘 압축시켜 줬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야. 그러면 민법에서는 간주취득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상식은 취득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서만? 취득세에서만 취득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간주취득은 뭐가 있냐 하면은 무슨 변경이 있다고? 지목변경. 맞아?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시험에 안 나와? 요거는. 다음에 건축물의 뭐라고? 개수. 그 다음에 무슨 주주? 그래, 가점주주다 이 말이야. 이해가? 그러면 지목변경은 언제 지목변경한다고 배워? 등기법 시간에. 지목변경은 언제 지목변경한다고 배우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행질 변경하게 되면은 지목 변경하라고 그러잖아. 건축물 용도 변경에도 지목 변경하지. 다음에 두 필지를 합쳐도 합병해도 지목 변경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세율은 몰라. 등기법에서 세율은 안 가르쳐 준다니까. 나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다 알고 또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나만 바보야. 그러면 지목 변경은 딱 두 글자만 알면 돼.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 증가야. 끝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변경일이 취득일이고 사실상 변경할 때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고 가세 표준은 못 가지고 가라? 증가한 가액으로 가라 이 말이야. 내 말 이해가? 그러면 봐봐라. 애비. 자, 보자고. 이건 안 하고 건축물의 개수야. 그러면 건축물의 개수는 아까 했어. 봐봐. 다시 할게. 한 번만 더 써줄게. 그러면 건축물의 개수는 건축물을 뭐 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맞아? 시설물을 수선하거나 딸린 시설물, 부수시설물, 시설물을 수선하거나 설치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개수. 그러면 개수가 나오면 두 단어 찾으라. 이거 기계적으로 해버려야 돼. 면적 증가, 공동주택. 딱 답으로 나올 거. 그래. 그러면 이거는 있다, 없다. 없다 2%, 있다 2.8. 맞아? 공동주택이 주택법으로 나올 때가 있고 건축법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주택법으로 나오면 아까 비과세 한다 그랬잖아. 건축법으로 나오면 가세.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개수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난 거라고.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있냐 하면 가점주주지. 그러면 이제 가점주주도 뭐가 있냐면 가점주주가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동그라미 몇 개? 3개야. 그럼 언제 한다고? 5분만 쉬고 와서 30분 더 하고 갈 거야? 오케이?